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31일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25번부터 27번 문제는요, 신문 기사 제목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을 고르십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보기 중에요, 이렇게 쉼표가 있어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딱 나눠 보세요, 여러분. 네. 나눠서 소비 심리 봄바람 백화점 매출 기지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고급을 준비하는 친구라면 소비 심리 봄바람 이거 모르는 뜻은 없을 거예요. 그죠? 백화점 매출도 알겠죠? 기지개는 아마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소비 심리 소비, 물건을 사고 돈을 쓰는 심리가 봄바람을 만났대요. 소비, 물건을 사고 돈을 쓰는 그 마음에 봄바람이 불었다라는 얘기. 그래서 백화점 매출이 어떻게 됐다라는 건데요. 이 빈 칸, 여기 선생님이 쉼표를 중심으로 해서 딱 두 개를 나눠 놨잖아요. 이 두 개 나눠 놓은 것의 관계를 한번 보시면 좋아요. 소비 심리에 봄바람이 불면 백화점 매출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봄바람이라는 것은 따뜻한 바람이에요. 따뜻한 바람이 불면 우리 기분이 좀 좋죠? 그죠? 소비 심리에 봄바람이 분다. 그럼 백화점 매출이 뭔지는 몰라도 이건 아마 좀 좋아질 거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나요? 자, 기지개가 뭔지 모른다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소비 심리에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서 백화점 매출이 좀 좋아질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선택지 봅니다.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가 살아나 백화점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구매 욕구, 욕구라는 것은 욕심, 그게 살아났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죠? 요 두 개의 관계, 아서어서 원인과 결과로 풀었잖아요. 그죠? 날씨의 영향으로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여기에 봄바람이라고 했는데요. 심리, 마음의 봄바람이거든요. 그리고 봄바람에 이렇게 딴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면은 진짜 봄바람이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날씨의 영향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백화점에서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행사를 하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는 말은 없어요. 여기에 심리에 봄바람이 불었다. 그래서 매출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늘리기 위해는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가 소비심리 봄바람이 분 것이 원인이 되어서 백화점 매출이 좋아졌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은 아닙니다. 소비자들의 심리를 반영한 백화점의 매출 전략이 호응을 얻고 있다. 이것도 원인과 결과가 좀 바뀐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가 살아나. 이렇게 하면은요, 여러분. 살아나다 라고 해서 살아나 라고 돼 있지만 아서어서입니다. 아서어서에서 서는 생략해도 괜찮아요. 같은 뜻이에요. 니까에서 까를 생략해도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백화점,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 소비 심리, 소비자들의 돈을 쓰고 싶어 하는 마음에 봄바람이 불었다. 그래서 백화점 매출이 좋아졌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 있다가 봄바람, 따뜻한 바람이 부니까 풀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지금 연습을 하는 거니까요. 문제는 이렇게 풀어놓고 그 다음에 모르는 단어였던 거 기지개가 뭐예요? 기지개 자고 일어나서 잘 잤다 하고 몸을 이렇게 쭉 늘리는 거 이게 기지개거든요. 동사는 켜다 씁니다. 그래서 기지개를 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고 일어나면 아우 기지개 한번 쭉 켜고 일어나야지 이야기 하시면 돼요. 기지개를 켜다. 그러면 백화점 매출이 지금까지 자고 있었어요. 근데 일어나서 기지개를 켰다
라고 하면 뭐죠? 이제 백화점 매출이 좋아지고 있다 라고 하는 여기 1번에 백화점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라는 말과 의미가 같다.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자, 25번 문제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단어가 전략 이런 거죠. 전략. 예. 우리 문제 풀이 전략, 정답 찾는 전략 이거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방법들을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호응을 얻고 있다라고 하면은 와 좋아요라고 하는 거예요. 네, 호응을 얻고 있다. 좋은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전략이라는 단어도 꼭 기억을 하시고 호응이라는 단어도 기억을 하십시오. 자, 고급 단어 중에서 필요한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문제도 풀고 단어도 가져가면 좋죠. 전략 중요한 단어입니다. 호응이라는 거 하고 얻다 하고 같이 기억하세요. 호응을 얻다. 네. 좋은 반응이 호응입니다. 자, 그 다음 26번 볼게요. 2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연휴 마지막 날 교통체증 고속도로 몸살 알아 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요거 볼게요. 이것도 이렇게 딱 두 개로 나눠 볼게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거는 한번 나눠서 앞에 것과 뒤에 것의 관계를 찾아보시면 좋아요. 관계라는 것은 이게 원인이고 결과다. 아니면 이게 시간적으로 먼저고 나중이다. 그리고 반대다. 뭐 이런 게 관계예요. 자, 연휴 마지막 날 교통체증. 교통체증 하면 연휴니까 교통체증 막히는 거겠죠. 네. 고속도로 몸살 알아. 고속도로가 진짜로 아프고 몸살인 거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연휴니까 사람들이 차를 타고 멀리 여행을 많이 가겠죠. 그래서 고속도로에 차가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 몸살 알아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차가 많이 막혔다. 고속도로에 차가 많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연휴 마지막 날에 고속도로에서 심각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교통사고가 났다고까지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죠? 1번 땡.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연휴 마지막 날 교통체증, 교통사고 잇따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자, 연휴에 실시한 고속도로 공사를 했다는 말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연휴에 고속도로 공사를 하면 어떡해요?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얼마나 많이 이용할 텐데 지금 공사를 하면 어떡해? 라고 불만이 엄청 쏟아지겠죠. 연휴가 끝나는 날, 그렇죠. 마지막 날이니까 끝나는 날 고속도로에 몰린 차들로 인해 길이 많이 막혔다. 네, 고속도로 몸살. 차가 너무 많아서 쉬지를 못했어요. 몸살 알아. 3번 괜찮네요. 연휴 때마다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고속도로를 확장했다. 이런 말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고속도로를 확장, 넓혔다. 이런 말 없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럼 여러분, 아까 이 25번에서도 백화점 매출에다가 기지개를 켜다라고 해서 백화점 매출을 사람처럼 말했어요. 그죠? 자고 일어나서 으윽 하는 거, 이게 기지개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백화점 매출에다가 기지개라는 표현을 써서 사람처럼 표현을 했거든요. 예? 그죠? 여기에도 고속도로에다가 몸살을 앓는다라고 고속도로에도 사람처럼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왜 신문 기사의 제목에다가 사람처럼 표현하는 일을 많이 할까요? 그것은 이렇게 표현하면 훨씬 간단하게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문 기사에 이렇게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일이 많구나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신문 기사를 보면 훨씬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 27번 보겠습니다. 시청자 사로잡는 드라마 음악. 시청률 상승 효과 톡톡.
입니다. 자, 시청자 사로잡는다는 것은 확 이렇게 잡고 어디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드라마 음악이 시청자를 사로잡는다 이렇게 되겠죠. 드라마 음악이 훨씬 더 그 드라마를 재밌게 해서 시청자들이 계속 드라마를 보게 만든다. 시청자 사로잡는 드라마 음악. 시청률 상승 효과 톡톡. 시청률 상승, 시청률이 올라가는 효과. 무엇이 드라마 음악이? 드라마 음악이 시청자들을 꽉 잡고 있어서 시청률이 좋아지고 있다. 이 톡톡 이거는 톡톡이 보고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결국은 시청률 상승 효과에 큰 역할을 한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드라마 음악이 시청자를 잡아서 시청률이 높아지고 있다. 볼게요. 드라마 음악 때문에 시청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원인이고 결과인지 잘 봐야 합니다. 선택지 볼게요. 시청자에게 익숙한 음악을 활용해 드라마의 시청률을 높이려고 했다. 이거는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음악을 활용하는 거예요. 아니고요. 드라마 음악이 좋아서 시청률이 더 좋아진다라는 거죠. 시청자들은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에 더 많은 음악이 나오기를 원했다. 아닙니다. 그 다음 드라마 음악을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 아니죠. 시청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시청률에 드라마의 음악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맞지만 드라마 음악을 시청자와 함께 만들었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죠? 드라마 음악이 시청자에게 사랑을 받으며 시청률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 이게 정답이네요. 딩동댕. 그렇죠. 드라마에 음악이 없으면 좀 뭔가 심심하고 음악 때문에 훨씬 더 극적인 분위기가 더 강조되기도 하고 또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서로 사랑하는 장면에서는 또 달콤한 음악, 또 헤어지는 장면에서는 슬픈 음악, 이런 것들을 잘 적절하게 사용을 하면 드라마 분위기가 훨씬 좋아지죠. 여러분 알고 있는 드라마 음악 있어요? 드라마 OST라고 하죠. OST 아는 거 있어요? 아이리스의 잊지 말아요 이런 것도 드라마 음악이고 우리 이제 헤어지네요 이런 음악도 있고 자 28번에서 31번 빈칸 문제입니다. 이 문제 유형은 중급에도 있었어요. 그죠? 중급에서도 우리 봤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한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요거는 이 글을 먼저 다 읽고 글 속에서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을 찾은 다음에 선택지를 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과거에 비해 요즘 사람들이 손톱이 더 빨리 자란다고 한다. 80년 전 사람들은 손톱이 한 달에 3mm 정도 자랐지만 최근에는 그보다 길게 3.5mm 정도 자란다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손톱 잘 자라요? 자란다라고 표현해도 되고 긴다라고 해도 됩니다. 손톱이 빨리 긴다라고 해도 돼요. 길다 써도 돼요. 손톱 주변을 빈칸 나왔고요. 세포 활동이 활발해져서 손톱이 더 빨리 자란다. 그럼 손톱 주변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세포 활동이 활발해지죠? 그거 찾아야죠. 연구팀은 최근 컴퓨터나 휴대전화의 자판을 누르는 등 나왔어요. 손가락 끝을 사용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손톱이 자라는 것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말은 손가락 끝을 사용하는 일이 많아진다. 그래서 손가락 끝을 사용해서 세포 활동이 활발해진다. 이렇게 돼야겠죠? 그러면요 여러분 이 노란색으로 선생님이 색칠한 이 부분과 관계 있는 것이 정답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선택지 한번 볼게요.
네, 깨끗하게 관리하다, 감싸서 보호해주다, 자극하는 활동을 한다, 건조하지 않게 한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깨끗한 거랑 상관없고요. 보호하는 거랑 상관없어요. 손가락 끝을 사용하는 일이 많아져야 된다고 했어요. 건조하지 않는다. 이거 아니고 정답은 네, 자극하는 활동이죠. 손가락 끝을 자극한다.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자판을 누르는 거, 요 손가락 끝을 톡톡톡톡톡톡 자극을 하면 세포 활동이 활발해져서 손톱이 더 빨리 자란다고 합니다. 오, 여러분 이거 알았어요? 선생님은 진짜 손톱이 빨리 길어요. 내가 맨날 그랬어요. 먹으면 다 손톱으로 가나? 먹는 게 다 손톱으로 가나? 손톱이 왜 이렇게 빨리 길어? 제가 맨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 알았잖아요.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토픽 공부를 하면 이렇게 상식이 풍부해집니다. 자, 29번 보겠습니다. 이거 먼저 다 읽어야 돼요. 한국에서는 보통 명절에 여러 가지 나물을 만들어 먹는다. 나물 알아요? 네. 채소로 이렇게 데치거나 뭐 무쳐가지고 반찬으로 먹는 거 있어요. 비빔밥 많이 해 먹는 거. 여러 가지 나물을 만들어 먹는다. 집집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뿌리 채소, 줄기 채소, 잎 채소를 재료로 해서 3가지 종류의 나물을 만드는 것이 기본이다. 이 3가지 나물은 하고 빈칸이 있어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네,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러면 이 3가지 나물의 상징적 의미가 뭔지를 찾아야겠죠. 그죠? 이 앞에는 없어요. 네. 뿌리, 줄기, 잎으로 3가지 나물 만든다까지밖에 얘기 안 했으니까 상징적 의미는 아마 뒤에 나오겠죠? 뿌리는 조상, 줄기는 부모, 잎은 자손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요? 이게 어떤 상징일까요? 뿌리는 조상, 조상이라고 하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그죠? 줄기는 부모, 잎은 자손. 그럼 뿌리, 줄기, 잎이 어우러져 하나의 나무가 되듯 한 집안도 이러한 결합을 통해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면요, 네, 한 집안이 결합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거 아닐까요? 그죠? 네. 뿌리, 줄기, 잎이 하나의 나무가 되듯이 한 집안도 조상, 부모, 자녀들, 아이들 이렇게 쭉 결합, 만나고 합해져서 이 집안이 만들어진다, 이루어진다 라고 말하는 것을 상징한다 라는 뜻이겠죠. 그죠? 그러면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과 관계가 있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선택지 한번 볼까요? 식물의 성장과 번식. 식물이 아니고 한 집안, 네,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야 해요. 식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식물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한 집안을 이야기하려고 식물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상징이죠. 자, 식물의 성장과 번식 아니고요. 네, 조상과 후손의 연결, 결합이니까요. 연결이겠죠. 네, 연결이겠죠. 자,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화합 아니고요. 음식 아닙니다. 식물이나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조상과 후손의 연결이라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네, 반갑습니다. 29번에 2번. 좋아요. 조상과 후손의 연결. 어떻게 알았어요? 한 집안도 이러한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다. 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 부분과 관계가 있는 걸 정답으로 골라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여러분도 뿌리채소, 줄기채소, 잎채소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나물을 맛있다라고 먹었으면 이번 기회에 이것도 알아가면 좋겠죠. 역시 토픽을 공부하면 상식이 많아집니다. 자, 30번 볼게요. 30번
글 먼저 다 읽을게요. 선생님 이거 얼굴 때문에 문제를 가려가지고 글 먼저 읽고 선택지 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레인지는 보통 음식을 따뜻하게 데울 때 사용된다. 그런데 전자레인지는 직접 열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에 포함된 물 분자의 움직임을 이용하여 음식을 데운다. 여러분 전자레인지 뭔지 알아요? 마이크로웨이브를 한국에서 전자레인지라고 하죠. 그 편의점에도 많잖아요. 그냥 만두나 뭐 소세지 이런 거 여러분들 사서 삼각김밥 같은 거 데워서 먹잖아요. 그게 전자레인지죠. 보통 음식을 따뜻하게 데울 때 사용되는데 그 원리가 뭐냐고 하면 직접 열을 가하는 게 아니고 음식에 포함된 물 분자의 움직임을 이용하여 음식을 데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 안에 있는 수분으로 음식을 데우는 거예요. 물. 음식물에 전자레인지에 전자파가 닿으면 음식물 안에 있는 물 분자들이 진동하면서 열이 발생한다. 한편 얼음은 전자레인지에 전자파가 닿아도 녹지 않는다. 왜? 얼음 속에 물 분자가 얼어 있어서. 물 분자가 얼어 있어서 지금 물 분자들이 진동하면서 열이 발생한다 그랬거든요. 진동한다. 이렇게 움직이는 게 진동하는 거잖아요. 물 분자가 진동하면서 열이 발생해야 되는데 얼음은 물 분자가 얼어 있어서 뭐예요? 진동하지 않는다, 움직이지 못한다, 진동하지 않는다, 열이 발생하지 않는다, 뭐 요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부피가 커지는 거 아니고요. 요 부분 물 분자들이 진동하면서 열이 발생한다. 요게 빈칸과 관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정답은요. 부피가 커진다. 결합이 안 된다. 움직이지 못한다. 진동하는 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열을 모두 반사한다 아니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렇죠. 여러분 신기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따뜻해졌는데 얼음이 안 녹지? 이렇게 생각했던 적 없어요? 저는 생각했거든요. 왜 냉동실에 있던 걸 돌렸는데 얼음이 얼어서 얼음이 그대로라서 아직 안 됐나 보다 했는데 다른 거는 다 이렇게 뜨거워졌는데 얼음이 안 녹아서 깜짝 놀라기도 했거든요. 그게 바로 이런 원리 때문입니다. 즉, 물 분자를 움직이도록 해서 물 분자가 진동을 하면 움직이면 열이 발생을 하잖아요. 뭐든지. 그죠? 그래서 우리도 막 이렇게 운동을 하면 몸이 체온이 올라가는 것도 움직이니까 열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물 분자가 움직여야 열이 나고 데워지는데 얼음은 물 분자가 얼어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죠. 자, 31번 해볼게요. 최근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쪼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뭐뭐뭐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어떤 의도로 기업을 쪼개는지 기업 쪼개기의 의도를 여러분 찾아야 합니다. 그동안 대기업들은 큰 몸짓 탓에 복잡한 결제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런데 최근 시장 환경이 급변하면서 의사결정 속도가 곧 기업의 경쟁력인 시대가 되었다. 세상이 빨리빨리 변하는데 결제를 대리에서 과장, 과장에서 차장, 차장에서 부장, 부장에서 사장, 사장에서 회장 이렇게 결제 계속 받다 보면 다시 결제 다 받고 이제 하세요 하고 돌아오면 또 바뀌어버린 거예요. 세상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빨리빨리 결제를 하고 빨리빨리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 속도가 경쟁력인 시대가 되었어요. 속도가 경쟁력. 이에 기업들은 계열사를 독립적인 회사로 분리하고 이게 분리한다는 게 나눈다는 거니까 쪼개는 거죠.
그죠? 각 회사의 최종 결정 권한을 넘김으로써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있다. 결국은 뭐예요? 왜? 어떤 의도? 네. 속도를 빨리 하는 거죠. 의사 결정 속도를 빨리 하는 거. 그래서 네.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 때문에 네, 기업을 쪼개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의사결정 속도를 빨리 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이 세상에 신속하게 빨리 대처하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자, 31번의 정답은 회사의 이미지를 바꾼다. 아니고요. 시장의 흐름을 변화시킨다. 회사가 시장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건 어려운 일이죠.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시장에 대처한다 그랬어요. 변화에 대처한다. 기업 간의 정보를 공유한다. 아니고요. 의사결정 단계를 단순화한다. 간단하게 만든다. 그래서 복잡하지 않고 빨리 할 수 있게 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속도가 생명이니까요. 속도가. 괜찮아요? 자, 31번까지 여러분 혹시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네. 이렇게 여러분 단어를 하나하나 보려고 하지 마세요. 토픽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최근,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쪼개기. 쪼개기 모르는데? 어떡하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풀면 토픽 문제는 못 풀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 글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를 먼저 찾아야 돼요. 그리고 큰 거를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 그걸 먼저 찾은 다음에 작은 부분들을 보는 게 토픽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단어 중심으로 글을 읽고 모르는 단어 있으면 거기서 가만히 머물러 있고 이렇게 하면 읽기 속도도 안 나오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문제를 푸는데 필요하지 않은 단어에도 시간을 많이 쓸 수가 있어요. 그건 안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글을 전체적으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무슨 내용을 말하고 싶으냐 찾은 다음에 그리고 빨리빨리 문제에서 원하는 부분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32번부터 34번 내용이 같은 거 고르는 문제 한번 볼게요. 이런 문제 여러분 어떻게 푸세요? 네, 이거 글을 먼저 읽으세요. 이거 먼저 읽고 이거 먼저 보나요? 1번, 2번. 네, 이거 먼저 보고 선택지 본다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고 저는요 선택지 먼저 보고 글을 읽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뭐가 맞아요, 여러분? 정답은 없습니다. 뭐가 더 맞는지는 없는데 글을 먼저 읽어도 괜찮은 사람들은요. 이 글을 읽고 내용을 다 잘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글을 먼저 봐도 괜찮아요. 근데 읽고 나서 뭐지? 다 잊어버렸어. 이거 선택지 보면서 또 다시 읽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조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글을 한번 쭉 읽고 나면 이 글에서 읽은 거를 다 기억한다. 그러면 글 먼저 읽어도 괜찮아요. 아니면 끊어서 읽어도 괜찮아요. 한 문장 읽고 선택지 하나 보고 이렇게 끊어서 읽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거는요. 내용이 같은 거 고르는 거니까 글에서 말했어요? 아니에요만 찾으면 되잖아요. 이거를 막 전체적으로 이 사람이 이 글을 왜 썼어 이런 거 몰라도 글만 똑바로 읽으면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급에서 조금 점수를 높이고 싶다 하면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돼요. 이 문제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물감은 섞거나 덧칠할수록 색이 탁해진다. 그래서 19세기 화가들은
점을 찍어 색을 표현하는 점묘법을 생각해냈다. 점묘법이 뭔지 모르는데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 없죠? 왜요? 여기서 설명을 했잖아요. 점을 찍어서 색을 표현하는 점묘법이라고 점묘법을 설명했어요. 자, 19세기 이런 숫자 나오면 잘 봐두고요. 이 기법이 뭐예요? 점묘법이죠? 그죠? 이렇게 지시어가 나오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것을 가리키잖아요. 점묘법은 예를 들어 빨간색과 파란색의 작은 점을 촘촘히 찍어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볼 때 점들이 섞여 보라색으로 보이도록 한 것이다. 가까이서 보면 빨간색이고 파란색인데 조금 떨어져서 보면 보라색으로 보이는, 이렇게 점을 찍어서 색을 표현한다고 얘기했죠. 그죠? 이렇게 표현한 색은 물감을 섞어서 만든 색보다 훨씬 더 맑고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네, 이게 장점이네요. 점묘법의 장점, 맑고 부드러운 느낌. 이 때문에 점묘법은 회화의 대표적인 표현 기법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현대 화가들도 쓴다 했습니다. 언제? 19세기면은 1800 몇 년이잖아요. 네, 1801년부터 1899년까지가 19세기잖아요. 자, 그러니까요, 이 19세기 1800 몇 년대에 사용하던 점묘법인데 현대 화가들도 쓴다고 하네요. 자, 선택지 보겠습니다. 1번, 이 기법. 결국은 네, 점묘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부드럽게 느껴진다. 여기에 부드러운 느낌 했네요. 이거 맞는데. 예. 이 기법은 19세기 이후에는 화가들의 외면을 받게 됐다. 현대 화가들도 쓴다고 했어요. 2번 땡. 가까운 곳에서 봐야 색이 섞여 보인다? 아니고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봐야 된다고 했죠? 3번 땡. 이 기법으로 그림을 그릴 땐 넓은 간격으로 점을 찍어야 한다. 작은 점을 촘촘히 찍으라 그랬어요. 4번도 땡. 정답은 1번. 여러분,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이거를 다 기억할 수 있으면 너무 좋고요. 아니면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면서 선택지에서 물어보는 부분들을 짝짝짝 찾으면 좋아요. 자, 33번 보겠습니다. 생물들은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환경 오염을 나타내는 지표 역할을 한다. 생물들은 사람들보다 훨씬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래서 환경 오염을 나타내는 지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지? 라고 했는데 한번 볼게요. 한 예로 나팔꽃은 대기 오염의 지표가 된대요. 한 예로 나팔꽃은 대기 오염의 지표가 된대요. 왜? 나팔꽃에 흰색 점이 생기면, 나팔꽃에 흰색 점이 생기면 공기가 오염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대요. 여러분, 혹시 길에서 이런 나팔꽃을 보면 점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세요. 점이 있으면 그 지역의 환경이 오염된 거래요. 그리고 물고기는 수질 오염 정도를 보여준다. 그렇죠. 물고기는 물에서 살기 때문에 더러운 물에서 못 사는 물고기들은 깨끗한 물에서만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은어라는 물고기가 있죠. 물고기가 살면 깨끗한 1급수의 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1급수가 깨끗하다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제일 적은 숫자가 제일 깨끗한가 보다.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습니다. 미꾸라지가 살면 깨끗하지 않은 3급수의 물이라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복잡한 측정 장비 없이도 지표 생물로 그 지역 환경의 오염 정도를 알 수 있다. 지금 예시를 세 가지 들고 있어요. 들고 있어요. 예시를. 네. 나팔꽃, 그리고 은어, 그리고 미꾸라지.
이렇게 세 가지 생물을 예시로 해서 그 생물들을 보면 환경이 어떤지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예를 들었으니까 세 가지 한번 표시해 두고 그리고 선택지 한번 볼게요. 1번. 대기 오염의 여부는 지표 생물로 판별하기 어렵다. 땡. 지표 생물로 환경 오염 정도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쵸? 1번 땡. 자연 환경이 깨끗한 곳에서는 미꾸라지를 발견할 수 있다. 미꾸라지는 깨끗하지 않은 삼급수라고 했어요. 땡. 물속에 사는 물고기의 종류로 물이 오염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이거네요. 왜? 은어가 살면 1급수, 미꾸라지가 살면 3급수. 그러니까 물고기의 종류로 물의 오염 파악할 수 있다. 이거네, 정답은. 나팔꽃은 크기의 변화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흰색 점. 나팔꽃에 흰색 점이 있으면 환경이 오염된 거라고 했어요. 크면 어떻고 작으면 어떻고가 아니고요. 흰색 점이에요. 4번 땡. 정답은 3번인데 34번까지 하면 딱 되겠네요. 네. 오늘 보겠습니다. 정부는 환자의 의약품 처방 이력을 제공하는 선생님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 이런 생각 들죠, 여러분. 근데 단어보다는 글 전체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정부는 하면 주어는 정부는이에요. 환자의 의약품 처방 이력을 제공하는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정부는 이것을 실시한다 라는 거죠. 네. 실시하다가 동사, 그 다음에 을을, 서비스를입니다. 서비스를. 그러면 나는 밥을 먹었다 라고 똑같은 문장 구조예요. 주어, 목적어, 동사. 그쵸? 네. 정부는 이것을 실시한다. 여러분들이 환자의 의약품 처방 이력을 제공하는 이렇게 막 다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문장을 좀 크게 보시고 정부가 어떤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라고만 하세요. 그럼 이 글은 첫 번째 문장에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글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이 서비스에 대한 글이겠구나. 여기까지만 생각하고요.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이 제도 얘기했어요. 뭐겠어요? 앞에서 말한 이 서비스죠. 이 제도는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하기 전에 환자가 다른 기관에서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지 온라인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에 내가 감기도 걸리고 그리고 다리도 다쳤어요. 그래서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갔다가 다리를 다쳐서 이제 그 다리 다친 병원에 간 거예요. 근데 다리 다친 병원에서 그냥 어떤 약을 주고 감기 때문에 어떤 약을 줬는데 이 두 개가 만약에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이야. 그러면 나는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약품을 처방하기 전에, 약을 처방하기 전에 다른 기관에서 어떤 약을 받았는지 한번 온라인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 또는 같은 약을 여러 번 처방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감기에도 만약에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이 들어있고 그리고 다리 다쳐서도 또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이 있고 그러면 그게 똑같은 약을 여러 번 처방하면 안 되니까 너무 많이 처방하는 거니까 그런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이 서비스, 이 제도의 목적이 나왔어요. 부작용을 방지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떤 거다고? 온라인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거예요. 약을 처방하기 전에 이 사람이 그 전에 어떤 약 처방 받은 적 있어? 보는 거예요. 34. 네. 그래서 이 제도를 통한 적절한 의약품 처방이 국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했습니다. 그러면요. 네.
이 제도를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가 아니고요. 지금 실시하고 있다. 1번 땡. 환자들은 의약품 처방받기 전에 이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이 제도는 환자가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의료기관에서, 병원에서 하는 거예요. 환자가 내가 무슨 약을 받았는지 잘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그죠? 일단 환자가 하는 게 아니고 의료기관이라고 정확하게 써놨어요. 그 다음 환자들을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아닙니다. 방문하지 않고 아니에요. 갔는데 그때 처방하기 전에 다른 데서 무슨 약 받았나 보는 거라고 했어요. 의약품의 부적절한 처방, 부작용을 방지한다. 부적절한 처방을 예방하기 위해,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괜찮죠? 정답은 4번. 딩동댕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 안녕.